해부학으로 요가를 이해하다 바른 몸쓰임을 위한 요가 해부학의 백승현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영상이에요. 이제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봤고, 이제 바른 자세의 정의 좀 복습하고 해볼게요. 먼저 바른 자세란 정지한 자세이든 움직이는 자세이든 불필요한 긴장과 통증이 없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요걸 요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는 긴장이 없는 상태, 약간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요거를 세 가지 공부를 했었죠. 정확히는 첫 번째 골격만 했었어요. 이 바른 자세를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가 골격이었죠. 그래서 골격이란 형태가 기능을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몸을 사용할 때 얘가 형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쓰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 형태는 기준이 골격이 될 것이고, 골격은 동물마다도 달랐고 사람마다도 달랐죠. 그래서 각자가 타고난 골격에 맞는 자세를 할 때 그게 바른 자세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걸 요가 수련에 적용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마다 골반의 각도라든가, 또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골반 뼈와 피머라고 하죠. 넉다리 뼈가 만나는 부분, 그 접합부, 정확한 명칭으로는 힙 조인트, 엉덩관절, 고관절이라는 용어 많이 쓰시죠. 이 고관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또 이 피머의 넥과 이 각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정도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일률적인 기준으로 무조건 목표가 다리를 180도 찌는 거다라고 하면 어떤 분에게는 골격적으로 타고나기를 불가능한 자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바른 자세의 기준은 골격이라고 할 거고, 그 골격에 따라서 다리가 더 넓어지거나 더 넓게 벌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더 좁게밖에 못 벌린다거나, 가동 범위죠. 이 가동 범위의 차이는 결코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타고난 골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누가 더 잘하고 못한다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가는 게 저희가 요가 해부학을 공부하는 목표예요.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운동의 목적이에요. 운동의 목적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 운동의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운동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고려해야 하는 것. 그거는 물론 사람마다의 운동 목적도 다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에 맞는 방법의 효율성과 기회, 비용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목적지는 서울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KTX를 타고 가요. 바로 제일 빠른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목적지는 서울인데 일단은 미국을 한번 갈 거고요. 거기서 다시 캐나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서울을 가는 방법이죠. 물론 뭐로 가도 서울은 가요.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죠. 이거를 둘러가는 목적이 크게 있지 않다면, 서울로 가는 것만이 오로지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돌아서 갈 게 아니라 부산에서 바로 서울로 가면 될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요가 수련의 목적이겠죠. 이 요가 수련의 목적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확히 내가 운동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기회비용과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걸 요가에 적용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전굴 자세죠. 이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예요. 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할 때 예시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전굴 자세에서 바른 자세란 어떤 걸까요? 아마 배우신 분들도 그렇고 일반 회원님들도 그렇고 강사님들도 그렇고 아마 전굴 자세에서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 어떤 자세로 전구를 티칭하시는지는 다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 자세는 앉아서 전구를 할 때 등을 말고서 둥글게 말고 내려가는 전굴이 있고요. B는 등을 길게 펴서 고관절을 축으로 상체를 앞으로 던지는 방식의 전굴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방식에 어떤 거를 티칭을 하시나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요가 수련을 하고 있고 티칭을 하는가? 먼저 두 가지 방식이 다 티칭이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는 전구를 할 때 우리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허벅지 후면의 근육을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A 자세와 B 자세, 어떤 게 바른 자세일까요? 운동의 목적이죠. 맥락을 고려한다면 등을 펴고 내려가는 자세가 햄스트링을 이완하는 데 훨씬 효율이 높아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타깃이 되죠. 이 원리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등을 둥글게 말고 내려가는 자세는 왜 햄스트링이 늘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햄스트링의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하죠. 기시와 정지, 오리진과 인설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햄스트링의 시작점은 좌골이라고 하는 엉덩이, 우리가 바닥에 앉으면 닿는 부분 있죠. 그 뼈 부분이 좌골인데 거기에서 햄스트링 근육이 시작해요. 그런데 등을 둥글게 말아버리면 이 좌골이 아래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햄스트링의 시작점과 끝 지점이 가까워져요. 그러면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지겠죠. 대신 등을 길게 펴서 꼬리뼈를 뒤로 보내고 좌골을 뒤로 멀리 보내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게 된다고 하면 햄스트링의 시작점과 끝점이 길게 멀어지겠죠. 이 원리로 햄스트링을 늘리는 것이 전굴의 운동 목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바른 자세는 등을 길게 펴고 내려가는 자세가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등을 둥글게 말고 내려가는 전굴이 바른 자세인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운동의 목적이 햄스트링이 아닐 때죠. 그때는 운동의 목적이 등 근육을 길게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기립근 같은 근육들, 요방형근 같은 근육들, 이런 근육들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등을 둥글게 말고서 앉은 자세에서 전굴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운동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목적에 맞는 방법의 효율성과 기회비용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효율성과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내가 등 근육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티칭 방법과 철학에서는 앉아서 등을 말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등 근육을 늘리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자세는 한라사나라고 하죠. 쟁기 자세 혹은 토끼 자세 같은 자세가 있어요. 이런 자세로 하면 우리가 타깃하고자 하는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앉아서 등을 전굴해서 등을 말아가지고 내려가는 방식의 전굴은 일단 상체의 무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죠. 그래서 물론 마일드하게 등 근육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몸 상태가 좀 등 근육을 좀 타겟해서 강도를 높게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앉아서 등을 마는 전굴보다는 토끼 자세라거나 테이블 자세죠. 이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자세죠. 이런 자세나 아니면 하체에 무게를 실어서 등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쟁기 자세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다룰 실시간 나의 몸 상태까지 공부를 하면 이 운동의 목적이 더 깊게 이해가 될 텐데 내가 생각하는 운동의 목적, 내가 수업 때 이 자세로 회원님들에게 타겟할 근육 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명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효율이 가장 높은 방법,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른 자세이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실시간 나의 몸 상태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더 깊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더 이어서 공부해보고 같이 복습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다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좀 더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끝입니다.